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1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옷차림이 좀 운동복 차림이지요. 오늘은 또 바쁜 하루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또 만보 걷기 하고 집에 오자마자 또 학교 일을 나갔습니다. 학교 일을 하고 또 오자마자 제가 그 취미라는 시니어 연극제에 또 오늘 총연습이 있어서 의상을 벗었다 입었다 그렇게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저 밑에 반바지 입고 위에 티셔츠 입고 그냥 티셔츠만 훌떡 벗고 주로 드레스를 입어요. 저는 공주역을 맡았습니다. 리어왕에서 둘째 딸 리건 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주역을 맡기 때문에 드레스를 착용하기 입고 벗기가 저기 좋더라고요. 막이 바뀔 때마다 빨리빨리 옷을 그렇게 갈아입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습하고 늦게 와서 그냥 요 차림으로 제가 저기 영상을 찍는 겁니다. 어디서 하냐면은 우리 제목이 다시 일어서답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다시 일어서다 하면서 한국 임상연극 심리치료협회 주최로 대한민국 치유예술제에 거기에 참가를 한 거예요. 굉장히 거기에 접수도를 많이 합니다. 각종 그 연극팀들이. 그래가지고 7팀만 선정해가지고 월요일 날서부터 일요일 날까지 한 팀씩 그렇게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동에 있는 3일로 창고극장에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량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또 모레까지 총연습을 합니다. 아주 빡세게 연습합니다. 힘은 들지만 너무너무 재미있고 치매 예방에는 참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대사를 다 외워야 되니까 아주 뇌 운동도 많이 하게 되고 치매 예방에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일할 때 오늘은 그 짝꿍하고 같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달에 10번을 일을 하는데 어떤 때는 둘이 겹쳐서 또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극하고 영상 찍고 이런 일로 요즘 바쁘게 산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도 올리지만은 제가 또 생활 체조도 유튜브 한 지 한 3년 가까이 됩니다. 그것도 매일 운동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의 건강도 좋고 또 우리 회원들도 올려주면은 집에서도 따라하기 좋다고 올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민들레 여사로 활동하면서 그렇게 또 운동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일하는 그 짝꿍이 아주 그냥 굉장히 저를 아주 굉장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유튜브 하면서 취미생활도 그렇게 하고 그러느냐고 그렇게 사느냐고 진짜 세상을 알차게 사시는 분 같다고 너무 본받을 점이 많아서 얘기할 때마다 자기가 속으로 자기는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사는 그런 스타일이 다 틀리잖아요. 저는 아예 이렇게 루틴이 잡혀가지고 계속 이렇게 바쁘게 즐겁게 노후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있었던 일은 하고 이제 또 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제목이 아프리카와 우리 작은 아들. 오늘은 쌀 6포를 싣고 아들 가족이 우리 집으로 왔다. 나비는 시집 오고 처음으로 우리 집을 오는 것이다. 내 입장에서는 며느리 맞을 준비로 어저께부터 바쁜 시간을 보냈다. 어제 일이 끝나고 시장에 가서 장을 골고루 받아가 밤에도 반찬 몇 가지를 만들었다. 운동 끝나자마자 일찍 와서 마당부터 계단까지 물청소까지 깨끗이 했다. 우리 저기 며느리가 모유 수유하는 며느리가 먹을 것을 만들었고 또 아들이 좋아하는 닭도리탕을 만들었다. 그리고 반찬 몇 가지도 준비를 했었다. 11시쯤 아들 내외가 우리 손주 찬성이를 데리고 왔다. 나비는 집을 너무 예쁘게 꾸미고 사신다면서 기분 좋게 말을 해준다. 항상 말을 예쁘게 하는 우리 둘째 며느리다. 밥도 맛있게 먹으면서 아들이 아프리카 이야기를 또 꺼내는 것이다.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말과 함께
어머니도 함께 가면 좋겠다는 말을 한다. 예상은 했었지만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내 심정이었다. 내가 아들에게 하는 말, 아들아, 능력이 없는 부모가 어찌 못 가게 하겠니? 나는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고 부르신다면은 나는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쫓아가겠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너를 붙잡겠니? 거기서 내가 사는 것은 할 수 없어도 살 수는 없어도 아들이 정착해서 잘 살면 그때는 내가 놀러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 내 아들이라는 또 내가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이 가는 길을 막는다는 것은 그건 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을 했다. 단지 나는 내 울타리가 다 없어진다는 그런 두려움과 허전함, 그런 허전함 때문인 것이다. 자식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또 한편 아들 부부의 믿음과 용기와 도전을 생각하면 대견하기도 하다. 내 입장을 생각하면 내 아들이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외국에서 산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다. 내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아들이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외국에 가서 산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부르신 것이다. 내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반대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았다. 그렇게 대화로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한참 나눴었다. 그리고 아들 차에 있는 쌀을 내 차로 옮겨 싣고 기념사진도 찍고 아들 가족은 돌아갔다. 나는 종일 가게 와서도 마음이 심란했다. 반찬도 있고 우리 선율이 선우도 보면서 애들과 저녁이나 먹을까 하고 큰며느리에게 오늘 저녁에 함께 우리 집에서 밥을 먹자고 문자를 했더니 답장이 오기를 친구가 오기로 했다면서 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내가 2번이나 친구 온다고 거절을 당했었는데 평일날에도 친구가 오는 모양이다. 며느리가 중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발길이 잦은 것 같으다. 나는 한편 속은 사겠지만 알았다고 말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 속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며느리가 시간이 있을 때 저녁 한 끼 제 집으로 초대한다면 얼마나 내 마음이 좋겠는가. 저는 며느리가 중국에 간다고 했을 때 가기 전에 그래도 자기 손으로 따뜻한 밥 한 끼 해서 나를 초대해 주기를 저는 바랬었습니다. 좀 바빠서 그렇게 했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끝까지 초대를 하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으다. 오후에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난 왜 그렇게 눈물이 복받쳐 오르는지 나도 정말 당황스러웠다. 괜히 눈물이 그렇게 난 것이다. 그냥 꼭 참고 아들과 한참 통화를 했다. 아들은 잘 지낸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먼저 가서. 어머니 중국에 놀러 오시면 우리가 잘 해드릴게요. 중국에 와보니까 참 좋습니다 하면서 말을 한다. 아들이 먼저 가고 또 우리 손주들과 며느리는 한 달인가 좀 늦게 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중국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간다고 합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날마다 한편 좋으면서 한편 너무 허전하고 울적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3월 달 즐거운 한 주를 보내며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 큰오빠 딸 은주가 호주에서 10년 만에 왔다고 해서 동생 집에서 저녁을 먹자는 약속을 했었다. 언니랑 자매들이 음식 한 가지씩 준비를 해서 갔다. 나는 과일을 준비해 가지고 갔다. 시장에 가서 싱싱한 딸기와 참외, 배 등을 사가지고 갔다. 언니는 잡채랑 생선구이, 파김치를 해오고 동생은 돼지갈비와 전과 그리고 샐러드 그 외 기본 있는 반찬으로 상차림을 했는데 풍성했다. 오랜만에 우리 은주를 만나보니 너무 반가웠다. 은주는 큰오빠 큰딸이었습니다. 상인의 가족과 상혁이네 가족도 함께해서 시끌벅적 즐거웠다. 상희와 상혁이는 동생네 아들과 딸입니다. 밥을 먹고 술 한잔씩 하고 다들 돌아가고 나는 동생 집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다. 은주랑 안방에서 잠을 자면서 그동안 궁금한 이야기를 나의 질문과 함께 또 은주의 답변을 들었다. 우리 은주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은주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 밑에서 학교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자 바로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고 보니 남자랑 성격 차이로 많이 다투었다는 것이다. 남편 주변에 늘 여자가 있는 걸 알았다는 것이다. 남자가 여자들이 잘 따를 형이었다. 아주 남자가 센스가 있고 인물도 좋고 공부도 배울 만큼 했고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서로 철이 없다 보니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하고 우리 은주가 호주로 떠났는데 거기 가서 임신을 한 것을 알고 다시 한국에 와서 남편과 재결합을 해서 살아보려고 결심을 하고 딸을 낳았는데 남편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날마다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딸이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때 딸과 함께 다시 호주로 떠났던 것이다. 오직 딸 교육에만 신경을 쓰고 살았다고 한다. 딸 교육비는 아빠가 성실하게 보내주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딸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올해 의대에 합격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편과 너무 오랜 세월을 떨어져서 살아보니 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합의 이혼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호주에서 운동 클럽에서 함께 운동을 하다가 호주 남자를 만나서 6개월 전에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직업은 교수이고 나이는 51세. 아들이 둘이 있다고 한다. 10살, 8살인 그런 어린 아들이 있다고 한다. 많이 망설였었는데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서 결혼을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나는 궁금했던 걸 다 듣고 보니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다. 은주도 한국에 부모님이 없으니까 반겨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고모들이 반겨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한다. 은주는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아버지는 대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주기만을 간절히 바란다고 나는 말을 했다. 은주야,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고모는 네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했었는데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다. 수고했다. 앞으로 어디서 살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었다. 난 은주랑 늦은 시간까지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잠들었다. 아침에 밥을 먹고
난 가게로 출근을 하고 동생은 1박 2일 은주랑 여행을 떠났다. 목요일 날이었다. 오후에 우리 선율이 어머니에게 문자가 오기를 어머니 퇴근하고 차 한잔하러 오세요. 이렇게 문자가 온 것이다. 나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퇴근 후에 과일을 좀 사가지고 갔다. 우리 선율이 어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방문하는 시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건 말 그대로 차 한 잔이었다. 젊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차 한 잔하러 오세요 했을 때 나는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부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차 한 잔을 대접을 하는 것이었다. 속으로는 정말 황당했지만 난 겉으로는 하나도 내색하지 않고 차 한 잔과 내가 사간 과일을 먹었다. 가족 비자가 나와서 4월 20일쯤 떠날 것 같다는 것이다. 짐 정리는 다 된 것 같았다. 버릴 것도 버리고 줄 거는 다 누구 주고 집이 텅 빈 집이었다. 그동안 우리 두 손주들도 더 큰 것 같고 앞으로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많이 서운했다. 우리 어머니는 중국에 가면 중국어 학원도 다니기로 했다고 한다. 벌써 마음은 중국에 가 있는 것 같았다. 난 며느리에게 중국 가서는 신앙생활 잘 하라고 타일렀다. 토요일 일이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4월 1일부터 또 야외 아침운동, 동네 공원운동을 시작을 했다. 어저께 회장님이 문자가 와서 새벽 6시에 나가보니까 회원들이 많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가 반가운 얼굴들. 첫날이라고 각자 먹을 것도 준비해오고 운동 끝나고 떡과 과일, 차를 마시면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매주 토요일 아침 운동 내가 책임지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공원 운동은 9에서 10월 말까지만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날도 춥고 10월 말에 새벽 6시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9에서 하지 못하게 해서 4월 1일서부터 또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지금 오늘날까지 공원 운동을 제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달입니다. 손주와 꽃 구경. 이제 아들 가족들이 중국에 갈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나는 신경을 써서 그런지 실핏줄까지 터졌다. 어제 토요일에 큰 밥 먹고 오후에 손주들과 며느리와 올림픽 공원에 나갔다. 황사가 심한 날씨지만 개나리와 벚꽃이 한창이라 사람들도 많이들 나왔다. 손주들과 처음으로 추억 만들기를 한 것이다. 우리 선율이 선우가 어찌나 잘 놀고 잘 따라와 주는지 벌써 다 키운 듯 했다. 사진 찍자고 하면 재빨리 가서 포즈를 취해주곤 한다. 6살과 4살 치고는 너무 똘똘하고 잘 따라준다. 할머니는 기분이 좋았다. 우리 선율이 어머니과 한 놈씩 손잡고 2시간 정도 걸으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꽃 구경도 하고 6시쯤 식당으로 와서 돼지갈비와 갈비탕을 먹는 중에 우리 선우가 많이 피곤했던지 졸면서 밥을 먹는 것이다. 모처럼 할머니와 강행군을 한 것이 과했나 보다. 우리 선율이 어머니도 기분 좋아 보여서 잘한 일이구나 생각을 했다. 그리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선율이 선우와의 어린 시절은 이것으로 오래오래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밥을 먹고 집에 내려주고 집에 오니까 나도 피곤했지만 기분은 너무 좋았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부활절 준비로 바쁘게 교회에 있는데 카톡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 우리 선율이가 오전에 다리가 아프다면서 기어다녔다는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우습고 놀았는지
애기들도 다리가 아픈 건가? 난 애기들은 다리가 아픈 일은 없을 줄 알았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연락을 해보니까 오후가 되니까 괜찮아졌다고 한다. 애기들도 다리에 알이 배겼을까? 이번 주도 엄청 여러 가지로 바쁠 것 같으다. 오늘 현정이 알리완이 스위스에서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목요일날 밤에 우리 큰아들이 와서 중국에서 금요일날 집 잔금을 다 받고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하고 우리 작은아들이랑 저녁을 먹기로 했으며 7시에 부활절 리허설도 있었다. 토요일은 양평으로 우리 셀끼리 예배와 등산 가기로 했고 쑥독하기로 했다. 일요일날 새벽 6시에 아들 가족은 결국 중국으로 날아갔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서로가 서운한 감정 없이 한 가지 한 가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후에 부활절 행사로 찬양 연습과 또 연극을 하고 집에 오니 하루 해가 다 갔다. 하나님, 몸은 피곤하지만 자고 나면 또 가뿐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좋은 컨디션을 주시옵소서. 화이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25년 전 일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읽고 있는데 참 세월이 빠르다는 걸 아주 절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건강하세요.